안녕하세요, 제로초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니쿠퍼, 그 중에서도 제가 타고 있는 컨버터블에 대한 가격, 유지비, 그리고 개인 사업자 비용 처리에 관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니쿠퍼, 그 중에서도 컨버터블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JCW 모델은 가성비로 따지면 매우 떨어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지는 않으시거든요. 반면에 그래서 저는 JCW를 구매했어요. 저는 좀 도로에서 흔하게 보기 힘든 차를 타고 싶었는데 슈퍼카는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찾고 찾아서 나온 게 이제 미니쿠퍼 컨버터블 JCW였어요. 저는 지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 리스로 구매를 하였는데요. 사실 현금으로 구매하나 리스로 구매하나 그리고 할부로 구매하나 비용 처리는 모두 다 돼요.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웬만하면 리스나 할부로 구매하지 마시고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게 할부 이자, 리스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할부 이자나 리스 이자 이런 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몇백만 원 이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무조건 현금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시속 60km. 그래서 미니쿠퍼 컨버터블 지금 가격이 기본형은 4,450만원, 그리고 S는 4,960만원, 그 다음에 JCW는 제 차가 JCW죠, 5,600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이 돼서 각각 4,330만원, 4,830만원, 5,460만원. 저는 2월에 차를 샀는데 3월 한 달 만에 140만원이 할인돼서 지금 살짝 배가 아프네요. 여기에다가 취등록세까지 더하면 거의 한 280에서 350만원 이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쿠퍼 사실 때 알아두실 점은 미니쿠퍼가 가격은 상당히 높은데 이 가격이면 사실 그랜저 풀옵션보다 비싸죠. 그런데 옵션은 아반떼보다도 못합니다. 옵션이나 편의성 생각하고 타는 차가 아니라 오로지 감성과 재미로만 타는 차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지비가 얼마 나가냐. 사실 차를 현금으로 사셨다면 유지비라는 게 딱히 없죠. 유지비는 그냥 기름. 저는 한 달에 800에서 1000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고급류만 넣는데도 기름값이 15만원에서 18만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아직 만 25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보험료는 지금 260만원을 내고 있는데 무사고 운전을 해서 보험료를 줄여 나가야겠죠. 혹시 나이 어리신 분들은 부모님 명의 밑으로 들면 보험료를 좀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아래로 들었을 때의 단점은 내가 사고를 내면 부모님 보험료까지 같이 올라요. 물론 이것도 뭐 동일증권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비는 기름값 한 달에 최대로 잡죠. 18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한 달에 22만원. 그래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차세는 4만원이 들어요. 이게 배기량이 2000cc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4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차를 사실 일시불로 사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현금이 4천만원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못 사고 리스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60개월 리스를 했었는데 보증금은 3,300만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값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자 퍼센티지 막 복리 달리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제 차 가격이 5,950만원이지만 이 가격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월 납입료가 중요하죠. 월 납입료가 106만원 정도 돼요. 여기다가 제가 보증금 3,300만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월 납입료가 조금 할인이 되거든요. 월 납입료 12만원을 할인받아서 월 납입료가 93만원. 93만원을 이제 60개월 곱하면 얼마죠? 5,580만원이고요.
리스가 끝날 때 560만원을 더 내야지 차를 제 차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6,140만원이 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제가 냈던 초반 보증금 있죠, 3,300만원에 대한 기회비용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00만원을 투자해서 막 뭐 1억으로 불릴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받는 거고, 이런 것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용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따져보면 이자가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자가 1%대예요. 이거는 할인을 받아서 1%대로 맞췄는데, 실제로 할부나 리스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할부는 이자가 제가 딜러한테 문의를 했을 때 6%까지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자 비용이 200만원이 아니라 막 500만원 이상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할부 리스 하실 때는 이자 계산을 항상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할부는 참고로 첫 달만 BMW 파이낸셜 할부를 사용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다른 할부로 갈아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 신용 등급에 따라 훨씬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딜러들도 잘 알기 때문에 딜러한테 견적을 낼 때 반드시 이 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딜러들보다 잘 아는 거, 이거는 저도 사실 딜러들을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딜러가 거의 없어요. 개인 사업자 비용 처리, 이 부분에 관련돼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1년에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차 가격은 800만원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유류비, 수선비, 보험비,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700만원에서 총 1,500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차 가격이 예를 들어 8천만원이면 800만원씩 10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차 가격을 전액 비용 처리하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리스 하시는 분들은 차를 5년 정도 되면 바꿔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4천만원, 4천만원에 대한 비용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비용 처리가 4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처리 하시는 분들이 그랜저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랜저 가격이 4천만원대니까 타기도 좋고 비용 처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랜저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비용 처리를 할 때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과 운행일지, 이 두 개 때문에 비용 처리할 때 머리가 터지거든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차 가격이 지금 6천만원이죠. 이 6천만원을 5년으로 나눠요.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1200만원이죠. 매년 1200만원씩 가치가 깎여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잔존 가치는 4800만원, 2년 지나면 3600, 3년 지나면 2400, 그래서 5년 지나면 빵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부상의 잔존 가치고 실제 잔존 가치랑은 다르죠. 제 차 5년 뒤에 중고차로 판다고 공짜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장부상의 잔존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년에 이제 1200만원씩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 중에서 800만원만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0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딜러들이 보통 이 나머지 400만원은 뒤로 밀어서 6년차, 7년차 이런 때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다고 말은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긴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제 내가 이 차를 얼마나 업무에 썼나, 그 비율, 그 비율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 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비율 계산법은 운행일지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머리가 터지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차량 가격 800만원에 기타 비용 700만원을 절대 안 넘으시면 돼요. 기타 비용이 700만원이 넘어서 1500만원을 넘어버린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비용 처리를 못하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로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리스 오래 타려고 리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스는 차량 가격은 4천만원 정도 비용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 비용도 3,500만원 최대 3,500만원 정도 비용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많다면 제가 2탄을 찍을 텐데 아마 더 자세하게는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5년간 4천만원,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도만 받고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잔존가치,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장부상으로 빵원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중고차로 팔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2천만원,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비용 처리를 받은 차면 3천만원 이득 본 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 처리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그거를 중고차로 팔 때 잔존가치와 중고차 판 가격만큼의 차이에 대한 소득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 처리 받았던 거를 다시 소득세로 뱉어내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요약을 하자면, 일단 최대한 일시불로 사시고, 할부나 리스로 하실 때는 이자와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 그것도 항상 고려를 해두시고요. 기회비용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기회비용 고려를 해두시고, 비용 처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5년 4천만원 이 정도만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받았던 비용 처리조차 중고차로 되팔 때 거의 다 세금으로 뱉어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 된다고 막 차를 함부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